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성분과 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벡터의 성분입니다. 자,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제 하나의 점의 위치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X축과 Y축으로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서 대응하는 그 값을 가지고 점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맞죠? 즉,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는 X에 대한 값과 Y에 대한 값을 알면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면에서 한 점과 평면 벡터, 다시 평면에서의 한 점과 우리가 위치 벡터를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평면상에 있는 그 벡터를 X축과 Y축과 같은 어떤 기준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갖고 있고 크기가 1인 벡터를 E1 벡터라 하고 Y축의 양의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두 벡터를 기본 벡터 혹은 기저 벡터라고 부를 거고요. 이 두 벡터로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평면상에 하나의 점이 있고 그거에 대응하는 위치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점의 위치에 대한 A1과 A2라는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벡터라는 것은 E1 벡터를 A1만큼 실수배한 벡터와 E2 벡터를 A2만큼 실수배한 벡터를 더해서 A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때 각각에 대해서 E1 벡터 실수배한 값을 X 성분, E2 벡터를 실수배한 그 값을 우리가 Y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E1 벡터와 E2 벡터 가지고 모든 평면상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E1 벡터와 E2 벡터는 생략하여서 다음과 같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러한 벡터의 표현을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표현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평면상의 하나의 점과 그리고 이 벡터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이전 수업까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여러가지 기하적인 성질들을 벡터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평소 기하에서 쓰던 좌표랑 비슷한 형태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벡터를 기하에서 활용하기가 쉬워졌다, 맞죠? 자, 성분을 이용한 연산입니다. 자, 두 벡터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두 벡터가 같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이 같다는 이야기고요. 자, 벡터의 실수배는 각각의 성분을 실수배한 것과 같습니다. 자, 벡터의 합은 우리가 각각의 성분을 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나온다, 맞죠?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인데 자, 어떤 거냐면 0벡터가 아닌 어떠한 벡터가 X축,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A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Y축의 양의 방향 이루는 그 각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1은 A 벡터 크기의 코사인 알파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코사인 알파를 계산해 본다면 이 벡터의 크기 분의 A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 두 번째 식도 동일하게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맞죠? 자, 2번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A 벡터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분을 가지는 우리 벡터는 이 A 벡터와 방향이 같을 뿐만 아니라
크기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우리가 먼저 적어본다면, 자,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찾은 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집어넣으면 A 벡터의 크기분의 A1, A 벡터 크기분의 A2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지금 A 벡터 크기로 똑같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 벡터의 크기분의 1을 적당한 벡터의 실수배 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서 A1, A2는 우리 기존의 A 벡터다 맞죠?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A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를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벡터와 방향이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A 벡터와 방향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해야겠다 맞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라는 이 벡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 앞서 크기 구하는 식 배웠었던 맞죠? 그래서 루트 코사인 알파 제곱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인데, 자, 얘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준다면 루트 A 벡터 크기 제곱분의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은 뭐랑 같죠? 네, A 벡터 크기의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는 1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벡터라는 성분을 가진 이 벡터가 A 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1인 벡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러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에서 되게 중요한 연산 중에 하나인 내적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정의입니다. 정의.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이때 세타는 0 이상 파이 이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라는 건데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모두 실수다 맞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역시도 실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벡터를 내적한다면 그 결과는 실수가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정의할 때 지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정의를 했다 맞죠? 근데 만약에 두 벡터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된다면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산이라는 건 그 집합 안에서 모든 원소들을 대상으로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0벡터에 대한 연산도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벡터 중에 하나라도 0벡터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0으로 정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A 벡터 내적 B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거고, 이때 둘 중 하나라도 0벡터가 되면 우리는 0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식만 보더라도 둘 중 하나가 만약 0이라면 이 크기에 0을 넣어서 우리는 그 결과가 0이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분을 가지고 내적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를 이러한 성분 표시된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A1, B1 더하기 A2, B2라는 꽤나 간단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분의 형태로 바꾼다면 이렇게 식이 정리할 수 있다 맞죠? 자,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며 각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성분을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에 대한 식이 왜 성립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같이 살펴보시면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요. 각각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놔둬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A, B를 이어서 만들어진 삼각형 OAB에 대해서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사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AB의 길이 제곱은 OA 길이 제곱 더하기 OB 길이 제곱 더하기 빼기 2 OA, OB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내적에 관한 식인데 지금 여기 우변에 있는 OA, OB 코사인 세타는 내적의 정의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둔 채로 다 이항하여서 정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이 A1, B1 더하기 A2, B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제2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세타가 0이거나 파이가 되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확인해 보신다면 이제 동일하게 이 관계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러한 내적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본다면 자, 다음과 같이 A 내적 다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B 벡터 내적 A 벡터와 같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A 벡터의 실수배를 하고 B 벡터를 내적한 것과 A 벡터의 B 벡터의 실수배를 한 걸 내적한 것과 또는 내적하고 실수배를 하는 것 여기서는 곱셈이다 맞죠? 실수 곱하기 실수 이렇게 곱셈을 한 것은 그 결과가 같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과 같이 내적과 덧셈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도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성질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가 같은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그 이루는 각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어서 크기의 제곱으로 나온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같은 벡터를 내적해서 크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내적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고요.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벡터의 내적에서 교환이나 결합이나 분배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두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두 벡터로 만들어지는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평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두 벡터의 다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로 구한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인 세타를 코사인으로 바꾸어 주고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계산해 준다면 우리는 2분의 1의 A1, B2 A2, B1의 절대값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을 기억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벡터가 주어져 있다면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내적을 이용해서 그 사이 각을 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사인 값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문제에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의 수직과 평행입니다.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만약에
두 벡터가 수직이라면 우리는 내적했을 때 0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벡터가 내적해서 0이라는 건 코사인 값이 0이라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그 사이 끼인 각이 이제 90도라는 얘기고 두 벡터가 수직이라는 얘기겠죠. 구역도 성립할 거고요. 자, 또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끼인 각이 0이거나 파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내적을 했을 때 코사인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인 경우에도 두 벡터가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